유한양행 2023년도 상반기 분석 및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78.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5 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9,135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5.5%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오게 산출이 되고요. 스루푸드 입장에서는 그 바람직한 현상으로 분석을 합니다. 어, 매출 총이익 이율 매출 총이익률도 2.2% 상승했고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177.2%가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거로 봐서는 어떤 그 판매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가? 우선은 원가 회계상으로는 그 정도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면은 매출 증가율이 5.5%인데 매출 원가는 2.3%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판매 가격이 많이 올린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선은 원가 회계를 보고서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루풋 회계로 분석할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6% 증가했어요. 그래서 약 3%가 적게 증가했는데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상품 매출 비중도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수르폰율 1.9% 상승했고요. 운영비용 1.6%밖에 증가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TOE 생산성 0.11포인트가 상승했다면은 한 11%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르폰 영업이익은 438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400만 원 작은 수치인데 이것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더 적게 나왔다는 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그 증가액 폭이 작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그 제품, 상품, 반제품 및 제공품 이 네 가지를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에 넣습니다. 이게 4억 8억 원, 800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증가하고 줄어들고 상품이 매우 크게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제품하고 반제품 제공품은 지금 증가를 했는데 상품이 크게 줄어들었네요. 더 추가 매입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무슨 상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재고라는 것은 그 야누스와 같은 그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떠한 형태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재고 관리는 보충 시스템으로 제대로 관리해야 재고 회전율을 올릴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운영 비용에서 그 재고 자산의 변동이 기초에서 기마를 빼는 건데 플러스 1억 9,200만 원이면은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 증가했고요. 이 두 가지 합친 것을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2.6%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6%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 거의 판매관리비가 다 차지하는데 가공비는 389억 원뿐이 되질 않고 총 제조비용 중에서 그 가공비율은 6%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더라도 대부분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 상품 유통 성격의 그 매출 비중이 꽤 높은 입장이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0.3%라고 작은 차이지만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1차 추론과는 또 모순이 됩니다. 이런 모순은 분석을 하면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과연 해소가 될지 좀 두고 보도록 하죠. 진행하면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회사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이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BWCA의 증가액, 원재료 등 그런 증가액의 차이를 가감하면 일치하고요. 그러나 실제 성과가 좀 왜곡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회계 이 현금 흐름표 기준 이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또한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39억 7,200만 원, 약 40억 돈이 현금이 나갔는데 그러면은 이 재고가 40억 정도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1억 9,200만 원이 더 줄었단 말이죠.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41억 6,400만 원의 현찰이 어딘가 날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자, 2023년도에 작년도에 그 평가 손실은 1억 원대 수준인데 올해 갑자기 41억 6,400만 원 이 평가 손실액을 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부 가격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재고의 감소 효과거든요.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원가 회계는 감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이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그 약품, 그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등등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도 그 합리적으로 뭐 평가한다 그러지만은 솔직히 저는 재고 자산에 관한 한 평가 손실은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품 가격이나 어떤 다들 이동 평균법으로 계산하면은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964억 원이 집행이 돼서 4.3% 증가했고 직원 수는 73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자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균 임금도 9,780만 원으로서 연봉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많이 오르진 않지만 0.4% 인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도 좀 약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를 계속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했어요. 약 1회 전. 그리고 수르프율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이란 것은 항상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아, 이거로 봐가지고는 이 비성분에서의 그 추론하고 이 여기에서 추론이 일치는 하는데 에, 그 손익계산서에서 계산한 거하고는 좀 또 틀리죠. 자,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차입금 무차익 경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하 자본 이익률은 2.2%로 1.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이 사분면 매트릭스 표상으로 투명하게 가정 시 회전율 상승하고 수료분율도 상승했을 때 입증하는 방법은 매입가격 하락과 판매가격 상대적 상승이 된다. 하락한 것보다는 더 적게 하락을 했어도 인상한 꼴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판매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양액이 원재료로 이렇게 제시한 것들이 한 5가지 종류인데 이게 그 단순 평균으로 0.4% 인상된 거로 되어 있어요. 알마 게이트라는 게 23.3%로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걸 가중 평균하기가 좀 할 만한 데이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다 내렸냐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퍼센테이지로 봐서도 조금 불확실합니다. 가중 평균을 계산해 낼 만큼의 그 백데이터, 이 품목별로 매입 비중을 다 알려줘야 될
근데 일부는 있지만은 그 다 적용하기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시로는 입증되지 않는다. 특히 공시된 것은 원재료만이고 상품이 공시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여기서 또 그게 안 맞는 이유가 상품의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이 또한 그 비공개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매출 비중이 많으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재료 가격 추이를 가지고 이게 투명하게다 아니다 하기에는 솔직히 좀 적합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또한 판매 가격 상승 추론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왜냐? 제품 가격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공시 샘플 숫자의 한계도 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그 입증이 안 되면은 불식회계 개연성 가정으로 다시 돌려버리게 되는데 이 입증이 클리어하게 완료되기 전까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두로 말씀드린 것을 그 충분 조건 논리로 표현해 본 거고요. 반증하는 경우에는 이 변호사 입장에서 하는 거고, 입증의 경우에는 검사 입장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증을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요거는 변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논리표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단순 투배 정도 합니다. 그래서 1조 8천억 정도 할 것 같은데 1조 8,260억이요. 그러면은 계획 대비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재고는 0.3%밖에 증가 안 하는 거로 봤고요. 반대로 매출이 이 상태에서 2%가 만약 준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리폿 관점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단가라고 본다면은 18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182만 6천 원이고 스리폿 회계는 182만 7천 원, 만 원 차이 좀 비싸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또 좀 이상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리고 또 재고 회전율을 12회 전 해가지고 경영성과를 낸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를 넘어서 1,370억까지 70억까지 이익은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예측을 해보고요. 원래 그 재고가 그 약간 증가했죠. 증가했더라도 원가 회계보다 이 예가가 낮게 나오게 되는데 왜 높게 이 1,000원이라도 높게 나오냐 하면은 이거는 뭐 논리를 계속 추적을 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된다라고 논리를 단계를 뛰어넘는 직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상품의 매출 비중 영향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주가는 그 71,400원으로서 연초보다 14,200원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261%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퍼라는 게 많이들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주당 순이익에 대한 신뢰를 어,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 나누기 그냥 T 영업이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퍼는 그러니까 T퍼라고 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유한재단 15.81%, 국민연금공단 10.05%, 자사주 있고 유한학원이 7.73%, 외국인이 19.82%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올해로서 그 101주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년이 이제 넘은 기업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제약회사 중에서도 유한양행이 100년 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고 어떤 그 개인 가족한테 계속 승계된다기보다도 유한 재단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유한양행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상품 매입 가격이라든지 판매 가격 이런 게 조금 더 클리어하게 오픈되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